다시 풀다 보면 또 찾을 수 있겠죠?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희한하게. 669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kx 밖에 있는 저 1,1에서 주어진 곡선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접점이 낮죠? 접점이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을 우리가 미분 한번 해볼게요.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k였어요. 그죠? 그죠? 아, 근데 이게 x 세제곱이었냐? 아, 근데 x 제곱을 했던 것 같다. 문제를 근데 x 제곱으로 썼던 것 같아요. 틀린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x 세제곱이었는데 x 제곱으로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했던 경우가 나. 자, 그럼 접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접점은 t, t 세제곱 마이너스 kt가 되겠죠? 일단 뭐 t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기울기는 뭐가 된다? 3t 제곱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내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요 두 점으로 기울기 찾아서 얘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 했죠? 기억나죠? 두 점으로 기울기 찾으면 x 증가량 t 빼기 1분의 여기서 또 1 빼면 되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kt 빼기 1은 요 기울기다. 3t 제곱 마이너스 k다. 그래서 얘의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의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지만 접점이 두 개가 생기고 접점이 두 개가 생겨야지만 접선도 두 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활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 t-를 곱하면 이렇게 t-를 곱하면 우변이 3t 세제곱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t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t 세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변을 다 넘길게요. 이쁘게 다 넘겨버리면은 2t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넘어가면은요 얘는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의 극대랑 극소값의 곱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우리가 3차 방정식 근해 판별을 배웠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얘를 어떻게 한다? 미분을 해가지고 극대 극소 값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다행스럽게도 k가 이제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죠. 저기 스물스물 위로 올라오면 힘들어진다고 했죠, 내가. 자, 그래서 미분들이 어떻게 되죠? 얘를 이제 gt라고 둔다 그러면은 g't는 6t 제곱 마이너스 6t니까 6t로 묶으면 t-1이 돼서 0과 1에서 극대극소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은 이제 0일 때가 극대값이니까 0일 때 극대는 뭐죠? 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제 극소값은 뭐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나오겠죠? 1 대입하면 2 빼기 3 더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k네요. 그래서 둘이 곱한 것, 이게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지금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되던지 요렇게 되던지죠. 극대값이 0이 되거나 극소값이 0이 돼야지 서로 다른 주도 만나니까 곱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0이 아니라고 했나요?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때 아마 내가 이거 제곱을 했나봐. 그래서 튀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눈이 이제 침침한지 뭔가 그때 x제곱 왠지 x제곱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완전 다르게 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근 두 개 가지요. 그러면 방정식을 그래프로 푼다겠죠? 기억나십니까?
자, 됐죠? 이번에는 이제 계산이 잘 나왔다. 저번에는 이제 뭔가 잘못된 계산으로 갔는데, 그때 값이 0이거나 그쪽 값이 0이거나 돼야지 서로 다른 시그닛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이쁘게 나왔다. 저번에는 이제 계산을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망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활용인데,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의 활용인데, 부등식은 뭐 나오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맨날 물어보거든요.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다 뭐 찾는 문제가 대부분 되냐면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어요. 부등식의 활용. 뭐 찾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 다차함수가 나왔어. 이 다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뭐를 만족시키면 끝나냐면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나머지가 다 0보다 크거나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점을 찾으면 끝나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 어떻게 찾죠? 그래프 그려서 찾아야 되죠. 결론은 이 문제도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똑같아요. 뒷부분은 다 뭐 그려야 된다? 그래프 엄청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거의 이번 시험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 나오는 순간.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서 거의 내가 많이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실수도 줄겠죠. 이게 몸에 배워야 돼요. 이게 애매한 상태로 딱 시험장 가잖아?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도 많고 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적분도 계산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요 어떤 거냐면 그래프 많이 그리고 숙련도를 많이 올리는 친구들이 유리해요. 무조건 기말고사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싶으면 그거를 많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672번을 볼게요. 672번에서는 일단은 3차 함수니까 범위를 줬어요. 뭐를 줬다? 범위. x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1부터 3까지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되잖아. 그럼 결론은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범위 내에서 뭐를 찾으면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다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3차 함수니까 1부터 3 사이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당연하겠지만 이 문제가 그런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얘는 fx라고 놓을게요. fx라고 놓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얘를 미분 때리면 나오죠. 얘는 이제 쉬운 문제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상수에 있죠. 이거 쉬운 문제야. 왜냐면 그래프 기형에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번에 문제에서도 딱 보자마자 얘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이 판단은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요? 이 판단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 볼 때도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이게 나중에 풀어야 되겠네? 그 모든 기준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미지수가 몇 차에 있냐.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어져요. 밑에 꼬다리 있잖아. 상수항이 있잖아. 쉬운 확률이 높아요. 그래프 그리는데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나오죠 그냥?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요. 3x로 묶으면 x 빼기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형이 결론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잖아요. 0하고 4에서 근을 갖는 도함수니까 3차 함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1부터 3까지 봤잖아. 그러면 1하고 3은 요 사이에 있잖아.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3인 거니까 여기만 보겠다. 여기만. 1하고 3. 그러면 3일 때가 최소니까 3일 때가 안 들어가요. 3일 때가 안 들어가. 3일 때가 안 들어가 지금 범위에서. 그러니까 3일 때
0이 돼도 관계가 없어. 왜냐면 3일 때 0이 되더라도 3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3이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0보다 커지겠죠. 이게 지금 감사함수 함수니까 3일 때 0이 돼도 돼요. 이 3이 때 최소값인데 3일 때 0보다 크나 같으면 돼요. 0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3이 안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3일 때 0보다 크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3이 0보다 커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27 빼기 54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7죠? 그럼 K는 27보다 커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프 그려서 뭐만 찾으면 끝난다? 최대값, 최소값. 모든 값을 0보다 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값만 0보다 커나 같으면 다 0보다 커나 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점을 볼 필요가 없다. 부등식 활용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어서 문제가.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정식의 활용에 비해서.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부등식의 활용. 그냥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랑 거의 차이가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재밌나요? 쉬우면? 일단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677번 677번은 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상이죠? 그러니까요 677번 677 왜 이게 상일까요? 풀어줬죠? 67이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 유형 안 했나요? 675번 할게요. 675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가끔 이렇게 막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면 앞에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활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거 넘기는 게 낫겠죠? K값을? 굳이 안 넘길 이유가 있나요? 그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커다가 될 때 이 함수에 뭐를 찾는 거죠?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0보다 더 나왔다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항상 넘기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수민아 쉬운 걸 알 수 있죠. 왜 쉽죠, 수민아? 미지수가 뭐 상수항이 있으니까 쉽겠죠. 뭐 개형에 영향을 안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그래프 많이 그리다 보면 이거는 뭐 금방 그리겠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겁니다. 많이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자, 그래서 뭐 더하면 또 그려야 되겠죠? 아쉽지만 12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6이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뭐로 돼요? 안 돼요? 2로 묶어서 6으로 묶어야 되나? 6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그죠?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따라 1에서 만나네요. 여기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그래프 그리면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똑같이 이제 뭐 직역기 그렸으니까 이제 3차 함수 직역이 됐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가 언제냐 봤더니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이게 2대1이니까 여기 같은 높이에 있을 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분의 3이잖아요. 이 길이가 요 반절이면 몇이죠?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4분의 3만큼 빠졌을 때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은 그것보다는 크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갔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가 나오냐면 1일 때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대1을 되게 많이 써요. 굳이 안 구해도 되니까. 2대1을 알면은 굳이 뭐 여기가 더 많이 갔네 안 갔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저것보다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최소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1을 대입하면 4 빼기 3 빼기 6 빼기 K는 0보다 커난다. 답이에요.
쉽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요. K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내 풀이하면 좀 느끼죠? 다 그래프 그려야 되네. 그냥 다 그래프 놀이에요. 뒤에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안 풀면 참 좋은데 수민아 어떻게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겠죠? 다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그렇다. 주말고사가 조금 그래프 그리다 좀 짜증날 수 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677번은 왜 어려운 문제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부등식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말랑꼴랑해졌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봐봐. 이 구조를 보세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1부터 x가 3 사이였을 때 얘는 이런 거죠. 0이 있겠고요. 이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라는 3차함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을 1부터 3까지에서 최소값을 구해요. 그 최소값은 뭐보다 크나 같아야 돼?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맞죠? 왜냐면 그 다음에 이거 함수의 최대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0보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는 문제여서 선문제예요. 사실 뭐 대단하게 뭐 놀라운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왜냐면 얘가 0부터 10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결론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개념 두 개 쓴 다음에 연립부등식 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 뭐 쓰여진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봤다. 그 정도가 된 거죠. 공통된 범위 찾아라. 뭐 엄청난 어려운 개념이 있나요? 무슨 없죠? 그러니까 상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졌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뭐 되게 왜냐면 어차피 그래프 그리면 최소 최대 다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뭐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고 계산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야. 그래서 뭐 안 어렵죠? 뭐 부등식 하나 어렵습니까? 괜찮죠? 뭐 어떻게 뭐 미친듯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죠? 문제? 짜자자잔.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요? 수민아? 안 들어서 몰라요? 응? 어딘가 나가요?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그래프 그리고 있어? 우리 서정은 어디 나갑니까? 저는 극대극소 활용문제가 안 들어가고. 할머니 안 들었어. 백수만 하고. 백양은 어디에요? 그리고 있어요. 수행평가입니다. 그 배경이 제일 빠르지 않아? 그래서 너네 제일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방학이 빨리 하니까. 시험도 다른 학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거 같고요. 시험도 좀 더 일찍 보죠. 자, 모든 실수 x. 이번에 이제 전체에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다차 함수죠? 이 문제는 조금 짜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문제를 볼 때. 좀 어려질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이유는 K라는 미지수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1차식에 있다. 조금 좀 빡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쉽지만 않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개형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좀 생기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일단 미지수가 어디에 있으니까 1차항의 개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결론은 얘도 모든 실수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나도록 만드는 게 진짜 기본 개념이에요. 그게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뭐 fx를 온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려고. 얘를 미분하겠죠. 당연히 저 4차 함수니까. 그러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 이게 4로 묶어서 이게 x세제곱 더하기 k세제곱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됐으면 망했는데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k하고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k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얘가 판별식 있으면 알겠지만 판별식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보다 작을 겁니다. 작거나 같을 거야. 해가 안 나오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요게 k제곱에서 4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실수라는 얘기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k가 실수니까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얘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해가 없거나 해가 운 좋게 k가 0이 되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얘가 3차 함수가 근을 뭐만 가진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k만 가진다. 마이너스 k를 가지니까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k에서 한번 뚫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도함수가 이렇게. 도함수가. 뭐 정확한 그림은 모르겠어요. 그냥 안 그래서. 근데 일단 한 번만 x축을 뚫게 돼요. 마이너스 k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뚫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결론은 4차 함수는 어떤 값만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극소값만. 만약에 이게 내려와가지고 뭐 0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k까지 감소하다가 그 증가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k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뭐 미지수 예측 때문에 좀 복잡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뭐는 찾을 수 있다? 극소가 되는 값은 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 풀만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문제에 비하면 좀 더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k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고 이게 뭐가 커서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k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봐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 넣겠죠? 여기다 넣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 넣는 애들이 꼭 있어요. 집에 가는 친구들이.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k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여기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k의 4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4차 부등식이 나오네요. 그죠? 뭐 어려운 부등식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k 4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안 배웠던 개념이 조금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죠? k제곱 플러스 1과 k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잘 봐. 부호에는 누구만 영향을 끼치냐면 얘만 끼쳐요. 그럼 왜 그러냐? 얘는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양수야. 왜냐면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항상 양수니까. 요 개념이 쓰여요. 그래서 누구만 풀면 되냐면 요 부등식만 풀면 돼요. 그래서 몇 차 부등식이 된다?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요게 영향을 안 끼쳐요. 요 개념이 사실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현이가 많이 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다현이 누가 잠도 못 자게 했습니까? 어제 누굽니까? 어떤 남자입니까? 남자는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2차 분식 따지면 이렇게 되죠? k-1,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또 k는 1까지다. 2차 분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느낌으로 뭔가 4차 분식이 나와서 뭔가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별로 쉽진 않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렇게 막 4차씩 나오고 이런 것들 잘 안 내더라고요. 자, 배운 적도 별로 없고. 선생님들이 잘 안 내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배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넘어갑시다. 682번. 이런 문제가 요즘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게 뭔 소리죠? 항상 크다. 그래서 682번을 해석을 해보면 결론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누구보다 크다? gx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항상 위쪽에 있다. 크다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좌변을 넘겨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문제를 그 그래프로 위아래에 있다라고 약간 말만 바꿔서 출제를 한 거죠. 개념적으로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냥 말만 바꿔서 한 거야.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주면 조금 민망하니까 말 꼬아가지고 이렇게 준 건데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 아니에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면 어떻게 되죠? fx 빼기 gx가 뭐가 나오죠? 안 나와요? x 4제곱이 되겠고 2x 세제곱은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구나. 마이너스 6x 제곱이죠? 빼면은 암산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에서 마이너스 x 빼면 마이너스 8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로 바뀌겠죠. 요거죠. 요거에 뭐를 찾아야 되는가?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또 미분 때리죠. 미분 때리면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8. 바로 묶으면 뭐 인수분해가 좀 되나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조립적 곱사는 해? 몇 넣으면 0이죠? 2인가요? 8, 6, 2니까 2 맞죠? 인수분해가 이제 되죠? 1, 2차함계수 0, 마 3, 마이 2로 이제 적적 곱쓰면은 1은 2, 2는 4, 1, 2 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4의 x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요 그래프는 3차식이 재밌죠? 중거에 가지네요. 그래프 모양이 얘의 그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죠? 2에서 가지게 되는 게 도함수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언제 최소가 된다? 2에서 최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2일 때 최소예요.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이니까 2의 4승은 16. 2 집어넣으면 6, 4, 24. 8이 16 플러스 a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없어지겠고요. 넘어가면 a는 24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어렵냐? 685번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지민아, 왜 어렵죠? 680번이 왜 어려울까요?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면 K가 항성이 붙어있지가 않네요. 이건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넘기면 좀 쉬워질까요? 넘겨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요거 풀고 이제 쉬면 될 것 같은데. 685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러분 풀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질문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0보다 작고 나갈 때 항상 성립하거든요. 이걸 넘겨가지고 이제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할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배웠다면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넘어가니까 9-k에 x가 되겠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의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의 최대값을 찾아서 요때에 뭘 찾는다고? 최대값을 찾아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접근을 해보라고 말이죠. 아니에요? 이게 배운 거잖아. 그래서 최대값을 찾고 싶었어요. 찾고 싶어가지고 얘를 이제 미분을 딱 때려요. 딱 때리게 되니까 얘를 이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뭐 이걸 fx랑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도함수를 때렸어요. 잘 봐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왜 틀린지 알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프 개형이 안 나와요. 수민아, 그래프 개형 나오냐? 나와요? 보여요? 키에 따라 다 나왔잖아요. 그래프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못 풉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온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기존에 배웠던 방법으로는 안 풀리네? 그냥 도함수의 개형이 뭐 인수분해도 안 돼요. 아까 K 있었을 때 인수분해 된 건 있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도 됐었으면 어떻게든 풀어보겠는데, 얘는요, 뭐 인수분해도 안 돼. 뭐 노답이에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문자가 들어간 것들을 봤죠?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볼게요. 문제형을 딱 보면은 일단 상수항의 미지수가 있어요. 땡큐 베르망치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1차항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된 거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만해. 근데 안 되는 거는요 절대 풀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도함수 개형이 안 나오면 원리함수 개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 있어요? 도함수 개형도 모르는데? 가능합니까? 수민아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여기서 그려야 돼. 여기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어떨 때는 저 방법대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대로 풀었는데 안 되는 방법이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기존 방법대로 다 쓰다가 갑자기 미지수가 나왔는데 도함수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이때는 절대로 기존의 방법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 이게 개형이 안 나오는 순간 이 방법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그래프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자체로.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얘가 보면 이렇게 x로 묶을 수 있지 않냐?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게 친숙한 그래프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리면 마삼에서 중근을 갖고 0에서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상태로 보는 거야. 마삼에서 중근을 갖고 0에서 뚫는 거죠. 이런 그래프인 거야. 왼쪽 키.
상대파인데 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디만 보겠다는 거야? 요쪽만 봐. 여기까지만 보겠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인데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바꾼 그래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돌리는 거야, 기울기를. 돌리다가 항상 0보다 작은데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더 위에 있냐? 위에 안 있냐? 이거 위에 있잖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더 큰 거야, 큰 거야? 큰 거야. 계속 위에 있다가 기울기 계속 음수일 때 계속 위에 있다가 언제 때까지 위에 있냐면 0일 때까지. 근데 0보다 조금 더 커지잖아? 0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얘가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해. 그러니까 0보다 커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기울기를 가져야지만 이게 항상 위에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로 이거를 돌리면서 푸는데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를 따로 봐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기울기 돌리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면 기존에 풀었던 대로 푸니까 안 풀리는데요? 라고 애들이 되게 많이 묻는 거지. 근데 언제 이렇게 푼다고요? 일반적으로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도함수의 개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제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기존의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음수였을 때 더 위에 있게 만드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더 위에 있게 만드는 기울기를 찾아내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면 대부분 애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한다? G 치고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미지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로 접근하라고요? 그래프를 그 상태에서 그려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문제들은요 1차식을 줘요. 왜냐면 2차 함수까지 가면요 거의 못 풀어요. 그래프로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거의 다 어떤 식이냐면 대부분 다 1차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울기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잠깐 찾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방법을 이번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하겠을지 모르겠네요. 속도가 뭐 금방 하면 되죠. 뭐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끝내면 되겠죠. 넓이 활용 변화율이 있었군요. 그냥 하면 되죠. 자, 686번 봅시다. 686번도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깔짝깔짝 이제 나왔죠? 문제에서.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gx가 다차함수인데 뭔가 조금 친숙한 느낌. 왠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게 묶이지 않니? 마이너스 x제곱 묶으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지 않냐 이거? 그죠? 요런 느낌? 그래프가 얘가 0하고 1에서 중분을 가져요. 접해요. 4차함수 fx가 그래프 약간 그리면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0하고 1에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x죠. 제곱창이 음수니까 중근 가질 때죠? 0하고 1에서 중근 딱 여기 딱 대칭이니까 여기 몇이 되죠? 극소가? 2분의 1입니다. 대칭이어서 굳이 안 구해봐도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한 문제들이 다 그래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얘는 2x제곱 플러스 n이니까 n이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0일 때 이렇게 n만큼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0일 때. 그러니까 0,n. 직접 이렇게. 이게 gx예요. 그래서 12x 플러스 k라는 게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fx랑 그 다음에 12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기울기가 얘가 정해져 있잖아. 12로. 그 다음에 이 k가 뭐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근데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모든 실수에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기울기가 12였을 때, 여기서 12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서, 가면서 요 사이에 끄면서, 이게 k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접할 때, 요 사이에. 근데 요 k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겠어? 5개가 나와야 돼. 그때 뭐의 값을 구하는 거야?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좀 문제를 어렵게 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k가 5개가 나와야 돼. k가 정수 k 개수가 5개일 때 n의 값을 찾아야 돼. n은 자연수였나요? 맞죠? n은 자연수입니다.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k 정수 k가 5개가 나와야 돼. 그 결론은 이 문제는 접하는 거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거 12로 접해야 되잖아. 요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기울기가 12일 때 접점 찾는 문제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 찾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래프로 부등식의 활용을 줬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대부분 접할 때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다 그래프로 푸는 문제. 왜냐면 안 풀려요. 절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풀면. 그래서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아요. 기울기 12일 때. 그럼 얘 미분 도함수 구해서 12일 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도함수를 구하면 그래프는 일단 그렸고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g'x는요 4x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가 될 때, 얘가 12가 될 때를 찾는 겁니다. 얘는 12가 될 때 쉽죠? 어디죠? x가 몇일 때죠? 3일 때죠. 3일 때가 되겠고요. 3일 집어넣으면은 n 플러스 1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접점이에요. 접점. 맞죠? 접점? 얘도 3일 때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8이 돼야 되겠죠? k를 없앨 수가 있겠죠? 접점 나왔겠고요. 여기도 구해야 되겠죠? 얘가 12가 됐을 때니까 넘겨가지고 또 방정식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귀찮긴 한데 다 넘긴 다음에 몇으로 나눌 수 있냐?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눈 다음에 잘 집어넣어 봅시다. 몇 집어넣으면 0이냐? 음수입니다. 느낌이다.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몇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마사 마일 되네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접점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몇 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죠? 마사입니다. 접점. 됐어요? 자, 요때가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걸 hx라고 할게요. hx가 일단은 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만날 때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사가 될 때 k 값이 몇이죠? k가 12가 넘어가면은 8인가요? 요때가 k가 8이에요. 접할 때가 8부터 돼가지고 8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 5개 된다고 했잖아. 8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k 몇 돼야 돼, 그러면? 8, 9, 10, 11,
12. 여기가 K가 12가 될 때까지. 오케이? 그러면 5개가 들어가는 거죠. 됐죠? K가 12가 됐을 때. 자, K가 12가 됐을 때 결론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값이 뭐가 나오냐? 3, 뭐가 나오는 거죠? K가 10이니까 3일 때 몇이 나오죠? 36 더하기 10이니까 3, 몇이 되는 거죠? 48. 이게 3, 48이 되는 거죠. 그때 n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8이 48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몇이 된다? 3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죠.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쉽지 않죠? 그래프를,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 문제들은 대부분 다 보면 알겠지만 약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은 그냥 그래프를 안 하고 그냥 다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돼가지고 뭐 풀리는 문제들이 가장 보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애들이 연습하면 대부분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보면 알겠지만 항상 1차 함수에다 미지수를 줘요. 기울기에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y절편에 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있게 만들도록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기울기를 돌려가지고 더 위에 있게 만들던지. 그러니까 다 뭐를 그려가지고 따지는 문제다. 대부분 다 그래프를 그려 따지는 거고 대부분은 1차 함수 가지고 왔다 갔다 시켜요. 왜냐면 1차 함수 이상이 되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냐면 이렇게 K가 붙는데 1차 시켜. 여기도 1차 시켜. 문 닫아줄까요? 추우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푸는 문제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면 그럴 수가 있겠구나. 머릿속에 벌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을 잘 보이려면 사실은 문제 유형에 빠삭해야 돼. 근데 문제가 빠삭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세분적으로 나눠져 있거든? 이게 부동식의 활용 문제긴 하지만 벌써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와 아니면 기존에 그냥 도함수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랑 벌써 나눠진다는 거야. 이것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빼곡하게 돼 있어서 내신 볼 때는 딱 보자마자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기계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더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어서 문제들이 어떨 때 어려워지고 아니지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내신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좀 애매하게 공부하면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신은 보자마자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 시간 싸움이어서. 그게 숙련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아니면 잘 안 올라가죠. 근데 이제 학교 공부는 약간 힌트들이 있잖아. 근데 뭐 주는 힌트들이 있잖아. 그거 잘 보셔야 돼. 특히 새롭게 풀었던 문제들은. 자, 속도 문제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속도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물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낼 것도 참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내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이 속도.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도 마찬가지. 여기서 어렵게 내면은 물리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일단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인 겁니다. 실제죠? 그래서 위치를 보통 많이 주죠. X를 이렇게 687번에서도 위치를 주죠. 얘를 t로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죠. VT라고 많이 쓰죠. 뭐 미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T, acceleration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어떤 때를 되게 많이 주냐면 이 속도일 때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속도일 때. 그러면 속도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떤 거냐면 도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함수인 거고 실제적으로 보자면 한 번 미분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보자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되게 많이 찾았냐면 극대랑 극소를 되게 많이 찾았다는 거야. 뭐를 많이 찾다고? 극대랑 극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극대 극소 값이 나올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만약에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럼 본함수는 위치 변화량인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점들이 뭐냐? 이게 봐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야. 운동 방향이 언제 되는 거야? 바뀔 때야. 실제. 여기서 보자면 플러스가 보통 지금 우리는 1차원만 다뤄요. 미안하지만 1차원 뭐만 어떤 축만이 있다? T축만이 있어. X축만이 있는 거야. X좌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거야?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도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위치가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점이죠. 내가 이렇게 막 가다가 돌아서 갈 때. 그게 바로 극값이 되는 X값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할 때 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갔죠. 이게 속도가 바뀔 때죠. 부호가 바뀔 때. 내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운동으로 봤을 때도 이런 변화량이 바뀌는 거 되게 중요한 점이죠.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T와 이 Y축이 뭐로 바뀌냐면 돈의 재화로 바뀌는 거지. 내가 돈을 막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할 겁니까? 벌지 않는데 쓸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맨날 빚쟁이가 돼야 되니까 빚쟁이들이 따라다니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돈이 점점점 쌓이기 시작하다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바뀔 때가 있겠죠. 지출이 더 늘어날 때가 있겠지. 그런 점이 바로 극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변화량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 거를 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 돈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거. 모든 변화하는 데다가 다 쓸 수가 있어요. 뭐를? 미분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씁니다. 현대 시대에. 미분을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딱 막혀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항상 바뀌잖아요, 뭐가. 안 바뀌어요? 내 돈도 항상 똑같아요? 안 쓰고 사나요? 돈 안 쓰고 살 수가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극값이 되게 중요한 값이다. 그래서 봅시다.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0이 될 때를 찾아야 돼요. 위치가 0이 될 때 다시. 그래서 그 T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속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서 T를 찾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T값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0 될 때 딱 보더라도 몇이냐? 느낌 있다. 뭐 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2. 2죠?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4, 3, 12, 마이너스 16 더하기 4니까 속도가 0이네요. 0이 나오네요?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그죠? 0 맞죠? 0이네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원점 왔을 때 다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됩니다. 0 나왔다고 해서 뭐 답이 아닌 게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내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면 사실은 수학이 아니라 물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물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쉬운 거 위주로 나오니까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상문제 한번 볼까요? 상문제. 691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얘는 뭐 한 문제 나오거나, 뭐, 그래요. 한 문제 나오겠죠. 자, FT랑 GT가 위치예요, 위치. 위치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냐? 두 위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주면 두 위치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차가 이제 거리거든요. 두 위치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0이 되면 서로 만나는 거고, 커지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고, 절대값이 커지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뭐 나의 위치고 얘가 이제 다현의 위치라 보면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이제 위치가 바뀔 거 아닙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이제 만나는 거고 이제 여기 떠나가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선생님하고 이제 다현이랑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어떤 두 사람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남친이 있다면 이제 남자친구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t가 1일 때 둘이 만난다는 거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2 빼기 9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해서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7이 되는 먼저 관계식을 하나 줍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어렵게 준 거긴 한데, 그리고 그때의 속도가 같았다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1 집어넣으면 또 뭐가 됐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F'1이 속도고 G'1이 속도인데 같다고 했으니까 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또 미분한 게 또 0이 됩니다. 미분 때리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점이 어떤 점일까? 자, 잘 봐. 이런 점이 어떤 점일까? 잘 봐. 원래의 점이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미분한 값도 0이 되는 거야. 지금 보자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어떤 함수로 본다고 치면 이걸 hT라고 넣었다고 치면 h1도 0인 거고 h1도 0인 거고, 지금 이런 점이 어떤 점인지 한번 보자고요. h1도 0이면서 h'1도 0인 거야. 그럼 이런 점은 어떤 점이냐? 3차 함수에서 중근을 갖는 점이에요. 0이 되면서 주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이런 점이야. 이런 점. X축에서 접하는 점들. 그래프로 보자면. 그래야지 속도도 같아지면서 만나는 거죠. 이런 거, 접할 때. 중근을 가질 때야. 그러니까 얘도 0이고 도함수도 0이 되는 점은 다 접하는 점이야. 중근을 가질 때야. 그런 느낌은 있어야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런 점들이 되게 재밌는 점이잖아요. 재미없나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또 0이니까 저기다 또 1을 도형수에다 대입하면 6 빼기 18 플러스 a는 0이니까 이때 a는 몇이 나오냐면 a가 몇이 나오죠? 12가 나오겠죠? a가 12니까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12가 됐을 때 다시 이게 0이 되는 다른 점이 있어요. 1 말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그 속도가 같아지는 다른 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가 나왔을 때, 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거리라는 거는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절대값이 쉬운 거야. 거리는 음수가 없어요. 너와 나의 거리가 마이너스 3이다. 되게 무서워지죠? 우리 둘 사이 거리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뭐 어떻게 포개진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포개진 상태가 0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되게 많이 다루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되게 많이 찾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절대값 함수는 전체 다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만 배우는 거야. 왜냐면 그걸 되게 많이 쓰니까. 실생활에서. 그런 이유도 모르고 배웠죠?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0 될 때 또 언제냐? 6으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죠? 2일 때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거리니까. 근데 a가 지금 10이라 그랬고요. 2 대입할 건데 b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2를 대입해서 구하는데 f2 빼기 g2를 구할 건데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2를 대입하게 되면 8이 16, 9, 4, 36, 2 대입하면 24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닌가?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절대값 붙이면 몇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둘 사이의 거리는 1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배우긴 하지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소모하지 마시고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일단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나한테 이제 물어봐.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가망성이 없는데 넘어가. 버려. 그래서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물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가속도 문제인데 원점을 출발해서 그러니까 지금 1차원만 하잖아. 2차원은 언제 배우냐면 이과 애들이 보통 배우죠. 문과인가요? 이과예요. 이제 이과 애들은 미적분 배울 때 이제 하죠. 제품 이야기. 네, 틀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과 애들은 이제 근데 요즘 뭐 사실 미적분 안 하고도 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이과 애들도.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그때 2차원에서 이제 속도 가속도를 배웁니다. 3차원 언제 배울까요? 대학교를 가면 이제 즐거운 3차원의 시기도 배우죠. 그죠? 사실 1차원은 X축가 있잖아. 분석하기 좀 쉽죠? 2차원 되면 이제 평면이잖아. 조금 더 복잡해지고 3차원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복잡한 거를 누군가가 하고 있으니까 3D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 위치가 X인데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2차원까지밖에 안 배웠나? 3차원은 안 배운다. 속도가 4인 순간의 피해 가속도. 이것도 사실 뭐 미분하면은 V잖아요. 그죠? 8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8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16t 마이너스 6이죠. 속도가 몇일 때 찾는 거죠? 속도가 4일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아. 이게 4가 될 때 t를 찾아요. 보통 음수는 안 쓰면 됩니다. 뒤로 갈 수는 없어요. 미리 과거로 가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가 될 때 이제 2차원 형식이 풀어요. 8t 제곱 마이너스 6t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고요. 뭐 2로 약분하게 되면은 2로 약분하게 되면 4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겠죠? 마삼하고 플러스 2 안 되냐? 이거 아닌데? 실패! 실패가 됐네요. 4t랑 t로 해야 되나? 마이너스 3. 인수분해 안 되는 듯한 느낌이죠. 내가 뭐 잘못했나요? 미분이 잘못했네요. 6이네요. 왜 안 나오나 그랬대요. 여기 6입니다. 제가 뭔가 안 나와서 12t 빼기 6이 있네요. 인수분해가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안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문제 출제가 한 사람이 양아치가 아닐 텐데. 자, 이거 6이에요.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0이니까 6으로 약분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t 마이너스 2죠? t가 몇 초일 때 된다? 2초일 때, 마이너스 1초 아니에요? t가 2초일 때고, 이때 뭐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t를 여기서 구한다면 또 넣는 거예요. 그럼 a2를 구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24 빼기 1이 몇이 된다? 18이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거?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아야 된다, 틀어야 된다?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시험 때 나오면 아마 쉽게 나올 거고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아예 안 내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내거든? 한 문제를 웬만하면 어렵게 주시는 선생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물리 시간도 아니고 웬만하면 맞게 좋게 내줘요. 좀 친절하시게. 그래서 맞으면 되겠다. 우리 이제 수민이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그죠? 이제 자, 속도와 운동 방향 695번.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 위주로만 풀어줄게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를 주고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그 얘기는 속도 그래프에서 극값을 갖는 거죠. X축을, T축을 뚫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2번 갖는 게 극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VT 그래프가 T축을 몇 번 뚫어야 된다? 2번 뚫는다 그 얘기예요. 요게. 약간 그 극대극소 느낌이죠. 매칭이 딱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면은 속도 그래프인데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겠고 얘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에서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속도 그래프를 보자면 1하고 3에서 어떻게 한 거야? 속도 방향이 바뀐 거야. 도함수가. 왜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뿔막 뿌리. 실제로 속도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2번 바꿨죠. 출발은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데 그거는 이제 속도 그래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초 때랑 3초일 때 2번 바꿨다. 그러니까 극값 같은 느낌인 거죠. 그때 1초랑 3초일 때 위치를 구해서 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그럼 이걸 xt라고 둔다면 이런 거죠. x1과 x3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니까 빼서 절대값 붙이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 이런 문제인 거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극값 구하는 거고 느낌이 뭐냐?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예요. 뭐라고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예요. 그때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에 내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도함수에서 이거 넓이 구하면 돼요. 극대값과 극소 차이. 그래서 공식을 알려줬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이거에서 6분의 자 공식, 저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게 극대값 차이예요.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 먼저 알려줄게요.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지금 3이죠? 도함수에서 보는 거야. 3에다가 두 개 근의 차이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게 극대극소값 차이가 왜 우리가 많이 구했냐. 물리에서 보자면 두 개의 운동 방향 바뀔 때 그 거리 차이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구했을까? 사실 이제 미분 적분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물리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뭐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속도가 변화하는 물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분석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험해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의 가장 싸움이 있겠지만 결론은 뉴턴이 좀 더 빨리 발견했다고 보는데 뉴턴이 개념을 정립해놓고 뉴턴이 다 만들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제 완성을 시키죠. 미분. 그래서 미분을 현대사회에서 산업혁명을 촉발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물리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인 이론이 나오면서 기차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디랑 어디랑 차이가 발생했죠?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후에 서양한테 동양이 다 밀리죠. 예전에는 밀리지 않았대요. 동양 쪽이 더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이 수학 때문에 밀려요. 그런 이제 아픈 사정이 있습니다. 다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요 공식이 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고 이건 2의 3승이니까 8이죠. 답은 몇이 됐나? 4예요. 이거 뭐 x1, x3 구해보세요. 이거 답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풀다 보면 거리가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게 물리에서는 운동 방향 바뀔 때의 거리차를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물리 안 배우죠 여러분들? 저게 감흥이 없을 텐데 그죠? 몰라도 돼요. 자, 또 702번 뭐 대표 문제만 풀고 있어요. 잘 안 나오는 문제니까 대표 문제만 잘 풀 줄 알아도 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파트는. 그래서 시간 없으면 대표 문제만 푸세요. 정말로 관계가 없어요 여기.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선생님은. 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죠? 제동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곧바로 멈추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 그죠?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도 쭉 밀려가다가 멈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제동거리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제동거리죠.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움직인 거리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정지할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서 얘가 결론적으로 VT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8t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적분을 배우겠지만 이게 10이었다가 언제가 처음에 10이었다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언제 0이 되죠? 0이 됐다가 정지한 거잖아. 1차 함수니까 언제가 되죠? 15초인가요? 아니에요? 15일 때요 아니에요? 암산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아닌 말고요. 0.8t가 12, 5분의 4t가 12니까 t는 12 곱하기 4분의 5니까 15 맞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VT 그래프거든요. 지금 VT 그래프요. 요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아직 배울게요. 족분해서. 이게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이게 이동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15초가 될 때 0이 될 때 멈추는 거예요.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아주 이쁘게 감소하죠. 제동을 딱 밟으면. 그래서 15초 동안 밀다가 이게 바로 제동 거리입니다. 이게 이동한 거리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적분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여기다가 안 넣어더라도 그냥 계산도 가능하지 않아요? 12 곱하기 15를 뭐로 나누면 되죠? 이로 나누면 되죠. 답은 90입니다. 90m를 이동한다. 그래서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가 거리이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에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적분까지 다 배우면 한꺼번에 다 같이 이제 쌈 싸먹는 거죠. 사실 이걸 안 배웠으면 여기 15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은 제동거리가 나옵니다. 똑같이 뭐가 나온다? 90이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이제 유형 14번.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끝나겠네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다음 시간에 미분 끝나고 아마 부정적분 들어갈 것 같아요. 화요일날. 나의 목표는 10월, 11월 첫째 주까지는 진도를 무조건 다 빼는 게 이제 목표인데. 11월 첫째 주. 오늘이 지금 18일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3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다시 돌아야 됩니다. 목표는 3주 안에 다 끝내고 다시 처음으로 복습시키는 거. 가능하겠죠? 열심히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1.4번 볼게요. 오늘의 라스트 문제. 여러분 이제 토요일에 사랑이는 뭐 있어요? 학원 다른 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수민이만 제일 힘드네요. 수민아?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로켓이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가 높이인데 20t-5t 제곱인데 사실 이거 초기 속도 안 줘도 돼요. 왠지 알아요?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그게 초기 속도예요. 미분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몇이 되죠? 20. 0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래서 안 줘도 사실은 처음에 속도 20m 택배로 지금 쏜 거예요. 사실 뭐 굳이 안 줘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0일 때 속도가 처음 속도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다 맞잖아요. 안 줘도 되는데 뭐 줬어요. 뭐 문제에서 뭐 굳이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이랑 같은 문제예요. 속도가 몇이 됐다는 거죠. 최고 지점에 가면 속도가 몇이 될까요? 수민아, 최고 지점 속도가 몇이 되죠? 0이죠. 얘도 그래프 그려보면요. 여기 20인데 몇일 때 0 되죠? t가? 2. 이게 올라간 높이에요. 넓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식이면은 그냥 암산도 가능하죠. 이거 몇이냐? 높이. 암산 안 돼? 20 아니에요, 그냥? 탑이 20m예요, 그래서. 2초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만, 이 넓이가 사실은 높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력 가속도만 있다면 이런 애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속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 뭐 뒤에 나오는데, 위치 그래프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난 개인적으로 여기를 대표 문제만 푸시고요. 뭐 잘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내야 되나? 이거 물리 문제거든요. 약간 느낌이. 나중에 보면 다음 유형들이 두 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물리 문제고 거의 나오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 하시고 이제 화요일 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